중에 또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일단 뭐 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다 녹화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이제 DC 해석하고 있는데 전류전압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전류의 흐름을 좀 정성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즉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전압 관계입니다. 이렇게 P형, N형이 있을 때 이쪽에다가 전압 VA를 인가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이 I와 VA 사이에 측정을 진짜로 해보면 이렇게 VA가 포워드 바이었을 때는 엑스포넨셜하게 전류가 증가하고 리버스일 때는 아주 작은 값으로 하지만 어떤 리버스 전압을 가하든 다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혹시 내가 또 잘못 체크해뒀다가 엄한 데서 출발하나 싶어서 확인하고 출발하려고요. 성현이 학생 혹시 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네, 여기서부터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즉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는 PN 다이오드겠죠. 여기 그림에서 이쪽이 P고 이쪽이 N입니다. 이렇게 벤 다이그램하고 얼라인을 해서 그림을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고, 요 가운데 요 라인이 아마 요 밴드가 휘어지는 변곡점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뭐 여기도 그럴 거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 변곡점, 아래로 볼록, 뭐 이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그래서 평형 상태일 때 PN 다이오드의 그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는 뭐 여기 평형이라 말 안 해도 EF가 일자로 딱 붙어 있으니까요. 평형인 거 알 거고요. 또 앞서 공부한 대로 전자의 농도를 에너지별로, 올의 농도를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표현했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게 1, 2, 3이니까 선형적으로 분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엑스포넨셜의 지수승으로 분포하긴 하는데요. 그냥 대충 3의 몇 승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게 3개면은 여기는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뭐 이 정도로 그림을 그려야 사실은 최대한 자연현 요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분포를 잘 묘사한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다 그리려고 하니 힘드니 책의 저자도 그냥 이렇게 요런 식으로 쌓여 있다는 정도만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머릿속에 하여튼 요 n of e라는 함수를 잘 기억하면 되고요. 실제 평형 상태일 땐 당연히 전류가 0이죠. 그 오른쪽 하단부에 측정 데이터로 가면 요 원점 0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진짜 전류가 안 흐르느냐? 안 흐르죠. 네트 전류는 안 흐르는데요. 사실은 요 공핍층, 요쪽 엣지에서부터 일정 거리, 요쪽도 공핍층 엣지에서부터 일정 거리, 요 부분이 공핍층입니다. 일정 거리까지에 존재하는 소수 캐리어인 N형 반도체 내부의 홀과 P형 반도체 내부의 전자는요, 충분히 안으로 확산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으니까요, 쿵쿵쿵 이렇게 돌멩이 내려가듯이 홀은 뽀글뽀글뽀글 올라가듯이 갑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홀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전류도 이쪽으로 흐를 거고요. 전자가 P에서 N으로 가니까 전류는 요 방향으로 흐르니까 결국은 이쪽 소스 캐리어 흐름만 보면 평형 상태일 때 분명히 전류는 N에서 P 방향, 즉 음의 방향으로 전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멀리 캘리브리엄 상태니까 전류는 0이겠죠. 토탈 커런트는요. 그러면 이 소스 캐리어의 흐름에 반대되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색깔을 잠깐 바꾸면 이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 N형 반도체에 있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 중에 상당히 에너지가 높은, 그죠?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얼마나 전자가 높이 있느냐가 카이네틱 에너지라 했고요. 충분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여기 있는 요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P형 반도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하고요, 이 녀석하고 둘이 영어로 이제 cancel out 된다라고 하죠. 서로 상쇄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에서도요, 여기 밸런스 밴드 엣지에서부터 얼마나 쭉 아래로 내려갔느냐가 홀의 카이네틱 에너지고요. 이놈이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 있는 요 에너지 장벽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냥 쭉쭉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홀이랑 이 왼쪽에 있는 홀이 서로 캔슬 아웃되어서 사실상 전류 네트 커런트는 순수한 넷 전류 값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도 반도체 물리에서 얘기하는 다이내믹 시츄에이션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네. 문제가 있나요, 정현이 학생 채팅창에? 그 여기가 아니라 내용은 이게 맞긴 한데 한 세 네. 페이지 전에 그 bias on electrostatics 거기에 VA가 0보다 클 때 거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요 얘기나 뒤에 있는 거나 비슷하니까요. 계속 네네네. 하던 거를 계속 합시다. 요 앞으로 돌아와서 식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자, 평행 상태일 때 벤 다이어그램이고 왜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제 요소별로 보면 전류는 흐르고 있으나 네트 전류가 실제 0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 설명이었고요. 자, 그럼 이게 B가 날라갔네. B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VA가 0보다 클 때이죠. 뭐 이것도 재차 강조하지만 N형 반도체를 0이라 했기 때문에 VA가 0보다 큰 거지. 이거를 마이너스 5V에 만약에 걸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5V보다 크면 포워드 바이어스고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리버스 바이어스입니다. 절대 양과 음으로 포워드 리버스라고 생각하지 말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요 기준점이 하필이면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접지 라인에 붙였기 때문에 제가 양과 음을 얘기할 뿐입니다. 자,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로 갑시다. 즉 좀 낙서한 걸 지우고요. 요 부분입니다. 요 오른쪽 왜 전류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뭐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미 표현이 돼 있지만요. 요 사이에 비틀어진 정도가 Q 곱하기 VA일 겁니다. EFP에 해당하겠죠. 원래 엄밀히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냥 편의상 쓴 거고요. 원래는 쿼자의 펄미 에너지 레벨 대문자 FN하고요. 어떤 대문자 FP로 쓰는 게 맞습니다만 뭐 편의상 뭐 여러 가지 국제 학술 대회 가보거나 뭐 학술지나 이런 데도 뭐 그냥 편하게 씁니다. EFN으로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P형 쪽이 이쪽이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인데 P형 쪽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더 내려가 있죠. 즉 P형 쪽에 플러스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 플러스란 표현보다 높은 전압이 N형 그러니까 N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P형 쪽에 높은 전압이 인가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뭐 정답은 측정을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나중에 전자회로 수업 들을 때 실제 측정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전류가 잘 흐르느냐? 저항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전류가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당연히 저항분의 1이겠죠. 전류 전압 XY 도메인이 이러니까요. 문제는 왜 이렇게 전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흐르느냐? 그 원인이 바로 N 오브 E, 즉 전자가 에너지별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나와 있는 대로요. 요만큼의 에너지 장벽이 저기 평형일 때 먼저 한번 봅시다. 요만큼일 때 에너지 장벽 차가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대로 어, 둘의 P형과 N형을 갖다 붙임으로써 요 사이에 공핍증이 생기고 전기장이 생기니까 이 전기장을 만들려면 전압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전압의 차이는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물론 이 모든 일렉트릭 필드 뭐 빌트인이죠.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빌트인 포텐셜이 왜 생깁니까? 하면 결국은 이온화되어 있는 이 도너와 억셉터들 때문입니다. P형과 N형 양단에 마이너스 전압을 띤 억셉터와 플러스 전압을 띤 도너들 때문이죠. 뭐 도너나 억셉터는 그 움직이면 안 됩니까? 주변에 4개의 실리콘 원자에 꽁꽁 묶여서 움직이질 못하죠. 임모바일 한 거죠. 도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긴 겁니다. 도핑을 했으니 P형, N형, PN 접합이 나온 거이기도 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N 오브 E 이 분포가요. 이게 뭐 1개, 3개, 9개인데요. 그림을 제가 다 그리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는 1개, 3개, 9개인데요. 요 1개만 아까 전류 흐름에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요 장벽이 요만큼은 형성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P형 반도체 쪽에 제가 이 페르미 에너지를 잡고 끄집어 내렸죠. 얼만큼이요? QVA만큼 끄집어 내렸죠. 그게 지금 그림 B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요 QVA만큼 끄집어 내렸으니 요 장벽도요. 원래 있던 QVBI에서 QVA만큼 빠지겠죠. 그래서 Q는 앞으로 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책에도. 자, 그러면 원래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이 한 개짜리 전자 얘는 원래 갔었고요. 그 밑에 있는 뭐 그림에 세 개로 표현을 안 했지만 세 개라고 눈에 보일 겁니다. 이 녀석들이 달려갈 겁니다. 한 개가 있고 그다음 세 개의 전자가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죠. 전류라는 게 그거잖아요. 시간당 초당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인데 이 쿨롱을 다른 말로 하면 초당 몇 개가 지나갔냐. 근데 한 개당 몇 쿨롱이냐. 이게 단위 전하량 Q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요거죠. 초당 몇 개가 가느냐. 이런 건 이제 개념적으로 플럭스라고 하죠. 초당 뭐 특정 면적을 휩쓸고 지나가는 거. 뭐 전기자기학 공부해 보면 플럭스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플럭스가 어쩌니 저쩌니. 그 플럭스는 뭐 기본적으로 뭐 수도관에 흐르는 물의 양도 플럭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어쨌건 한 개가 세 개가 됐으니 둘을 더해 보면 1이 갑자기 4가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전압을 좀 더 가해서 그 하단부에 있는 9개까지 만약에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게 되면 1, 4 다음에 9를 더하니까 13. 뭐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겁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던 등비급수의 합이 어떻게 더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죠? 충분히 전류의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요 놈이죠. N 오브이고 결국 얘는 density of state랑 그 페르미 함수의 곱이었고 이 페르미 함수가 지수 함수를 가지고 있는 텀이었죠. 뭐 1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E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이 엑스포넨셜 때문입니다. 뭐 density of state엔 루트 2가 있었으나 뭐 얘는 그냥 뭐 2의 어떤 몇 승 정도 되는 값이고 네, 엑스포넨셜이 숨어 있었다는 점. 결국은 주어진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지수함수적인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게 이 실리콘 결정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물질 고유의 성질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 반대편도 똑같이 썰을 풀면 됩니다. 뭐 항상 N형 쪽 전자 설명하고 나면 이 가운데 기준으로 위에 했던 얘기를 아래쪽으로 접으면 됩니다. 여기도 보듯이 이렇게 빌트인 포텐셜이 있으면 원래 있던 QVBI가 VA만큼 낮아졌겠죠. 원래는 이 홀만 갔던 게 그 다음 홀도 가겠죠. 그래서 뭐 한 개, 세 개, 9개 분포하고 있으니 홀도 전류를 IP 홀에 의해 만들어진 전류도 와장창 증가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는 전자가 이쪽으로 간다 했으니 실제 전자가 만들어낸 전류는 그 반대 방향인 P에서 N이죠. 그래서 IN과 IP 둘의 총 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일 겁니다. 뭐 이렇게 전류가 측정되어 나오는 그 근원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면 PN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포워드를 걸었을 때 왜 I가 지수함수의 썸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밴드 다이어그램은 그래서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인 자유전자와 홀의 운동, 액션이죠, 액션을 잘 묘사하는 훌륭한 툴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갑시다. 리버스 바이어스. 이때는 알려진 바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면서 뭐 미세하게 질질질 흐르긴 하나 거의 안 흐르면서 어떤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을 가하더라도 그 값은 변치 않는 컨스턴트한 하지만 매우 작은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걸 뭐 이 작은 값을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고 한다면 누구랑 비교해서요? 이 포워드 때 흐르는 뭐 예컨대 요 정도 뭐 0.2V 걸었는데 뭐 1mA 흐른다. 근데 요 사이에 전압값은 뭐 1나노암페어다. 밀리랑 나노면은 뭐 100만 배 차이 나니까요. 뭐 100만 원하고 1원의 차이니까 1원은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실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거의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흐르잖아요. 도대체 그 흐르는 놈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인데요. 그림 C를 보면 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PN 다이오드의 모습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리버스 바이어스라 표시하지 않더라도요. 여기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쭉 한번 그 차이를 살펴보면 이만큼을 내가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 VA에 의해서 VA는 이쪽 전압과 이쪽 라인의 전압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 차이를 줬고요. QVA만큼 그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림 A에서 그림 C로 넘어가는 과정. 여기 손 하나 잡고요. 여기도 손 하나 잡고요. VA가 음이니까 얘는 잡고 밀어 올리고요. 얘는 잡고 밑으로 당기세요. 그럼 이 밴드가 쭉 더 휘겠죠. 이렇게. 뭐 그런 걸 상상하면 그림 C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 C가 잘 보일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전자가 N형 반도체에 있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느끼는 장벽이요. 원래 있던 QVBI에서요. 빼기 VA가 되어서 여기서 빼기는 이제 VA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를 마이너스 5V를 가했다고 하면 요 VA는 5입니다. 마이너스를 미리 요 부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친절히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QVBI 더하기 VA로 표시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5V인 경우에 이 VA 자리에는 5만 넣으면 됩니다. 다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기 BL의 책에서는 VA는 크기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미리 부호는 다 식에 포함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실제 커졌죠. 그랬더니 원래 지나갔던 뭐 1번 전자라고 합시다. 이놈 원래 넘어갔었잖아요. 이 1번 전자 이제 애당초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수 캐리어는 전류의 흐름에 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P형에 있던 다수 캐리어인 홀도 전류의 흐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홀이 느끼는 장벽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기가 Q, VBI 더하기 VA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안 흐른다 했으니 흐르긴 흐르는데 누구냐? 범인이 누구입니까? 인데요. 그게 이 녀석이죠. 바로 이 공필층의 엣지로부터 뒤에 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P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가지고 있는 확산거리입니다. diffusion length라고 아마 챕터 3에서 우리가 뭐 전자의 diffusion length는 루트 dn, tau n 뭐 이런 식도 유도를 했었는데요. 요겁니다. 원 diffusion length만큼 떨어져 요쪽을 보통 이제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마이너스 XP라 했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XP에서 빼기 LN만큼 더 떨어진 곳인데요. 요 구간 안에 존재하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자유전자는요. 우리가 지금 PN 다이오드 해석할 때 전자는 3차원 운동을 해야 되지만 Y나 G축 방향, 여기가 X니까요. X, Y, G 뭐 이렇게 해서 원래 3차원 운동을 해야죠. PN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 뒤로 이렇게 뻗어서 그죠? 뭐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간다 하면 원래는 삐딱하게 대각선으로 가겠죠. 그러면 Y 성분, G 성분의 값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면적 방향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요 바로 앞에 표면, 껍데기 있는 요 표면만 뜯어와서 전자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X 방향의 운동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학적인 부담감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고로 요 컨덕션 밴드 있는 전자는 X 방향인 오른쪽이나 마이너스 X 방향의 왼쪽으로 가겠죠. 뭐에 의해서 가나요? 다이나믹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얘는 더멀리 익사이드 된 상황이라서 지멋대로 브라우니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반 확률로요. 오른쪽 가거나 왼쪽 갈 겁니다. 오른쪽은 들어오면 이 왼쪽은 쿼자이 뉴트럴 리전이라서요. 전기장이 거의 0인 벌크 세미컨덕터 영역인데요. 오른쪽은 들어오는 순간 여기 일종의 개미지옥 같습니다. 들어오면 빨리 들어갑니다. 빌트인 전기장이 있죠.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얘는 콩콩콩콩콩콩 하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로요. N형 반도체 쪽에도 소수 캐리어인 홀이 공필층의 엣지인 XN에서부터 LP만큼 홀의 디퓨전 랭스만큼 떨어진 요 공간 안에 존재하는 홀은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반반 확률로 들어왔다 오기만 하면 물방울 보글보글 가듯이 P형 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이 두 녀석입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홀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전자가 특히 원 디퓨전 랭스만큼 떨어진 요 구간 안에 존재하는 전자나 홀은요. 충분히 반대편 P면 N 방향으로 N이면 P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된다라는 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인 거니까요. 전류가 될 거고요. 그 전류의 흐름을 이렇게 가니까 전자가 만드는 커런트는 반대 방향, 홀은 이렇게 가니까 홀 같은 방향. 결국은 N에서 P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N에서 P 방향이니까 우리가 여기 측정할 때는 음의 방향인 이 방향으로 아주 미세한 양. 또 왜 미세하죠? 이 개수 자체가요. 뭐 여기 넷 도핑 컨센트레이션 10에 18승 했다면 얘 100개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심지어 그 100개도 P형 반도체 안에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분포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 공필층 엣지에서부터 원 디퓨전 랭스만큼 떨어진 그 지역, 특별한 그 지역 안에서만 전자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소량의 전자와 소량의 홀들이 이동합니다. 그 디퓨전 랭스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보통 1 마이크로미터보다 좀 작게 설계가 돼요. 이건 도핑 농도하고도 연관돼 있고 디퓨전 상수 라이프 타임이니까 아마 그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들 즉 트랩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냐 얼마나 결정 재료가 불순물을 그러니까 결함 디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트랩 또는 디펙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퀄리테이티브하게 다이오드의 전류는 왜 한 방향으로 흐릅니까? 라는 빅 퀘스천에 대해서 뭐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에 와서 제대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해해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에 분포하고 있는 전자나 홀의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작성이 된 전자나 홀의 농도를 이해한 다음에 P형과 N형을 물리적으로 붙였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 때 어떻게 전류가 생성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네, 뭐 B번, C번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어떻게 전자나 홀이 이동하는지 뒷슬라이드에서 보다 자세히 얘기를 했었고요. 관련해서 뭐 왼편에 있던 얘기들도 이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면 이 VA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빌트인 포텐셜이 원래 있던 요만큼이 요 지점이 VBI겠죠. 여기를 0으로 잡았으니까요. 근데 요 점선이 된다는 건 요만큼 내려앉은 거고 내려앉은 그 양은 내가 인간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즉 덜 휘는 거죠. 여기 밴드가 이렇게 휘게 될 텐데요. 요 휘는 정도가 포워드를 걸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줄어드니까 요 공핍층 내에 형성되는 전기장의 세기도 약해지겠죠. 전압차가 커야 전기장 커지잖아요. 전기장은 이거잖아요. 네, 전압차가 작아지면 전기장도 약해집니다. 전기장이 약해지니 실선 기준으로 평형 상태 기준으로 포워드 바이어스로 올라가 보면 전기장이 뭐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서 다 작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이 작아진다는 거는 그 포화성의 이퀘이션에 의해서요. 전기장이 x 방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는 그죠? 내부에 있는 전하량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전기장이 줄었다는 건 요 VA 0 이퀄리브리움 상태 기준으로 전하량이 줄어야 되니까 요 공핍층의 폭도 줄어들어야만 이 현상이 설명이 됩니다. 공핍층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PN 다이오드의 단면적에서 표현한 대로 더멀 이퀄리브리움에서 0보다 크면 여기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공핍층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 실제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밴드가 이제 휘기 시작하는 지점 기준으로 뭐 요만큼이 W였다면 조금 더 포워드일 때는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는 뭐 재차 설명하지 않아도 방금 제가 했던 얘기에 정반대의 상황을 얘기하면 되겠죠. 이 장벽이 원래 있던 QVBI에서 인간 전압만큼 커졌으니까요. 요렇게 올라갈 거고, 그죠? 원래 있던 VBI에서 요 거꾸로 이번에는 QVBI, 이거는 Q를 안 써도 되죠. V축이니까요. VBI 더하기 VA만큼 늘었습니다. 여기 VA는 내가 마이너스 5V 5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장이 세져야 되겠죠. 전압차가 커졌으니 전기장은 모든 구간에 걸쳐서 세질 거고요. 더 강해진 전기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넓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하 밀도, 전하를 띤 영역이 표출되어야 될 거고요. 그 결과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공핍층의 폭이 더 넓게 형성이 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빌트인 포텐셜 등등에 대한 뭐 좀 상세한 식들을 이제 이해할 건데요. 벌써 또 이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쭉 가면 지루해서 못 쫓아옵니다. 잠깐 머리를 식힙시다. 31분이니까 한 5분 쉬었다가요. PN 정션에서 빌트인 포텐셜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먹고 시작을 해봅시다. 좀 전에 PN 다이오드에서 이제 포워드 리버스를 걸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왜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우세하게 도미넌트하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요. PN 정션에 대한 일렉트로스택틱스 공부 중에서요. 특별히 VA가 이제 0이 아닐 때로 해서 평형이 깨졌을 때 어떻게 앞에서 공부했던 식들이 바뀌는지 조금 리뷰를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요. 빌트인 포텐셜 VBI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은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
다이오드 인간 외부 전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인데요. 애당초 빌트인 포텐셜의 개념은요. 그 PN 접합 다이오드의 P 사이드 쪽하고요. N 사이드 쪽하고 이람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이람수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이기 때문에요. 결국 요 얘기가 뭐냐면은 P 사이드 쪽이니까 이게 둘을 그 이람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 이 값하고요. 이 P 사이드입니다. 다음 EF가 EI에 얼마나 비틀어져 있느냐. 결국 이 얘기고 이건 제가 자주 늘 하던 얘기로 P형 수족관하고 N형 수족관이 있으면 둘을 붙여서 PN 접합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이때 이 수족관의 가운데를 날릴 텐데 그때 이 물높이를 나타내는 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었잖아요. 여기 있는 전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여기 있던 홀이 공간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물높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물높이를 형성하게 되는 근원은요. 요쪽이 가운데 이제 뭐 굳이 이 아이에 뭐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그냥 뭐 적당히 하여튼 P형은 올라가고 N형은 내려가야 됩니다. 물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EF가 가운데 미드갭 기준으로 비틀어져 있느냐. EF의 물높이 차이죠. 가운데라고 하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P형 반도체 P 사이드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내려앉아 있느냐. 그리고 N형 쪽은 EF가 얼마나 EI보다 위로 가 있느냐. 그 둘의 차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차이. 결국은 요 P형 반도체의 물높이와 N형 반도체의 물높이 요 둘의 차이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PN 접합 수족관을 만들었을 때 내부에 응축되어 있는 빌트인, 내재되어 있는 전압차가 될 겁니다. 그게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로 형성이 될 거고 그 결과 가운데 접합면 인근의 공핍층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죠. 자, 그렇다면 뭐 그럼 이거 EI 빼기 EF의 P 사이드랑 EF 빼기 EI의 S 사이드나 이거 앞에서 배웠던 9구단 6단 이용하면 풀 수 있잖아요. 전자의 농도는 NI 엑스포넨셜 EF-EI 나누기 KT 이 식이죠. 우리가 궁금한 건 얘잖아요. 그래서 EF-EI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N형 반도체니까 이게 도너가 될 거고요. 그럼 NI분의 ND가 되고 엑스포넨셜이니까 로그 치하고 KT 앞으로 곱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Q 곱하기 VBI인데 이게 이제 N사이드 쪽이죠. 그래서 N사이드 쪽에서 획득이 된 빌트인 포텐셜 Q를 땡기면 요만큼씩이 나올 겁니다. 그게 여기 오른편에 N사이드 쪽 나와 있습니다. 뭐 P사이드 쪽도 똑같은 식을 쓰잖아요. N 대신 P, NI 대신 NI. 뭐 똑같이 엑스포넨셜 쓰고 얘는 EI 빼기 EF로 했었죠. KT 나누기 똑같이 가고 뭐 얘는 NA가 될 거고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 없이 네, 이렇게 P사이드 쪽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되는데 로그 더하는 거니까요. 네, 로그 안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두 개는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그 어디에도 VA는 없습니다. 빌트인 포텐셜은요. 외부에서 전압이 포워드건, 리버스건 얼마가 인가되던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그 값 자체는요. P형과 N형이 만들어질 때 도핑의 농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는 사안이지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이 바뀐다? 안 바뀝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PN 정션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두 번째 디플리션 영역의 폭이죠. 위스. 이거 발음할 때요. 위드스 이렇게 발음하는 학생들이 있던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위스입니다. 위스 그냥 네이티브 스피커들 보고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 그냥 위스라고 합니다. 위스 느 발음이 있는데요. 드를 발음을 넣어버리면요. 이 원래 D 발음이 아니에요. 이 드는 이게 먹는 소리예요. 느 하고 들어가는 소리라서 한국말로 드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with 하면서 그냥 이게 살짝 이제 들릴 때 맞듯 그렇게 발음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 자꾸 콩글리시 발음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내가 여기 강조를 합니다. with입니다. with. 그냥 난 이런 발음 못해요 하면 그냥 with 이렇게 발음하면 훨씬 더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에 가까울 겁니다. 자, 그럼 디플리션 with에 대해서 가봅시다. 이 W. P형 쪽의 공핍층, N형 쪽의 공핍층의 합이겠죠. 그리고 뭐 앞에서 이미 유도했던 식에서 뭐 그때는 요 VBI만 들어 있었는데요. 그 VBI라고 하는 그 공간에 이렇게 다른 항을 잡아 넣습니다. 뭐 요 점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이외에 디플리션 위스의
뭐 NA, ND 뭐 이런 거는 바뀔 일이 없습니다. 요 W가 포워드 바이어스면 VA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가 살 거고요. 만약에 포워드 바이어스가 아니라 리버스 바이어스 인가되면요. 요 빼기 대신에 이걸 더하기로 바꿔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V면 2라는 숫자만 여기에다가 잡아놓으면 됩니다. 어쨌건 요 부호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해서 몇 번 강조하는 거고요. 뭐 당연히 포워드를 걸면 W가 작아지니까요. 요 값 자체가 VBI보다 작아지게 들어가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식도 뭐 앞에서 한번 다뤘던 얘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했을 때 양쪽으로 요만큼 XP, 요만큼 XN이겠죠. 물론 여기를 0으로 잡아서 요 엣지는 마이너스 XP, 수학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XN 뭐 이렇게 써야 함이 마땅하나 뭐 폭만 쓰면 XP, XN입니다. 이때 이 P형 반도체 쪽으로 형성이 된 디플리션 위스 XP는 전체 디플리션 위스의 몇 배를 곱하면 되느냐인데요. 일단 N형 쪽에 그러니까 P형 쪽에 NA, N형 쪽에 ND 이건 넷 도핑 컨센트레이션이에요. 네트로. 당연히 N형에도 억셉트 있습니다. 근데 ND에서 NA를 뺐는데 NA가 워낙 작으니까 무시하고 ND만 남긴 거예요. 자, 그 넷 도핑 컨센트레이션 ND, NA 둘을 양쪽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서요. 그 다음에 P형 쪽 알고 싶으니까 요 P 사이드죠. 그러려면 반대편 거 들고 오면 됩니다. 네, 항상 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다양한 식들을 보면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걸 감안하고 식을 기억하면 훨씬 편합니다. 여기도 XN 쪽이니까요. 전체 공핍층 중에 전체 도핑 중에 반대편 거, P형 쪽 거 농도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뭐 전기장을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P 플러스 XN 하고 그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나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뭐 이렇게 리버스면 더 커질 거고요. 포워드면 더 작아지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피크 일렉트릭 필드도요. 포워드면 낮아지고 리버스면 높아지고 그런 점들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포텐셜의 분포도 아까 저기 앞에 슬라이드인가 어디 갔냐? 네, 요 슬라이드에서 요거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바뀐다는 점. 그래서 요 수식으로 어디 갔냐? 수식으로 VX에 대해서 VA가 0일 때요. 쫙 2차 방정식으로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VBI 자리에 VBI 빼기 VA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점. 물론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고 리버스 바이어스면 이걸 더하기로 바꿔서 넣으면 될 겁니다. 그 점만 차이가 난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피크 일렉트릭 필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요렇게 표시한 요 뾰족점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계산을 이 값은 x가 0일 때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0으로 표시했는데요. 피크 일렉트릭 필드를 디슬라이드 보면 얘입니다. 얘. 저거랑 포텐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거를 첫 번째 줄에 전체 첫 번째 줄에 표시한 건데요.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라고 합시다. 요만큼의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근데 면적은 전기장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거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인간 전압에 의해서 PN 다이오드 양단에 전압차가 얼마나 형성돼 있느냐 그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여기 요 상황을 머리에 넣고요. 우리 뒤에 슬라이드 이거 공부했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요만큼의 에너지 갭이 얼마냐. 네. 뭐 이 얘기죠. 네. 이건 에너지가 Y축이 에너지라서 Q가 들어간 거고 만약에 이게 포텐셜이었으면 얘만 들고 오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핍층 안에서 앞에 있는 그림 간단히만 스케치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면적을 계산했다는 거는 이 전기장을 만드는데 소요된 P와 N 사이 양단에 만들어진 전압차예요. 그건 얘겠죠. 뭐 이렇게는 네, 이렇게 같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면적 에어리어를 어떻게 계산할까인데 이건 초등학교 때 나오잖아요. 삼각형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1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면적 구하기예요. 그러면 요 꼭지점, 요 높이는 네, 0인 지점에서 전기장이죠. 이렇게 썼고 이게 이제 음의 값이니까 0보다 작아서 절대값을 씌운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 길이는 여기서 끝까지 공핍층의 폭 W입니다.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서
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 겁니다. 뭐 이걸 통해서 공표층의 W 값 알고 내가 인가한 전압 알고 도핑 농도 알면 VBI 알 거고요. 뭐 2분의 1은 상수고요. 그러면 피크 일렉트릭 필드 값도 계산 가능한 값이구나. 전기장이니까 단위가 볼트 퍼 센티미터로 나올 겁니다. 몇 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의 세기로 전기장이 PN 접합 한가운데 보통은 물리적인 접합면에 해당합니다. 그 접합면에 형성될까 진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도핑 농도, 그 다음에 저 W식을 앞에 가서 한 번 더 감상을 해보면 네, 도핑 농도 알아야 되고 뭐 유전 상수값, 단위 전하량, 내가 인간 전압, 뭐 VBI는 결국 요 위에 있는 식인데 도핑 농도, 100억 유산균, 이런 상수값, 볼츠만 상수, 온도 이런 것만 알면 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머릿속에 온도를 만약에 높이면 낮추면 빌트인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잖아요. 얘만 보면 안 돼요. 얘도 바뀌어요. 조심하세요. 이 온도에 대한 함수예요. 온도 올리면 NI 올라가요. 그죠? EHP 더 생기겠죠? 달라집니다. 섣불리 온도만 가지고 빌트인 포텐셜 올라간다고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뭐 필요한 얘기들 했고 그래서 네, 아까 말한 요 위에 있는 식에서 E not 네, 피크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정의하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요 위에 있는 요 식을 잡아 넣어서 식을 좀 더 단순화하는데요. 여기 책에서는 원사이디드 PN 정션, P 플러스 N 접합 또는 PN 플러스 접합 이런 식으로 한쪽이 진하게 도핑이 된 경우니까요. 이 경우에는 이 n분의 1은 P형 쪽, N형 쪽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 플러스면 요게 월등히 크잖아요. 그럼 얘 무시하고 N 자리에 ND 넣으면 되고요. PN 플러스면은 어떻게 돼요? n분의 1은 NA분의 1 더하기 ND분의 1. 요 NA는 요쪽에 넷 도핑 농도, 여기는 ND는 N 플러스 넷 도핑 농도. 이게 진하니까 이거 무시하고 네, N이 NA가 됩니다. 아무튼 뭐 둘 중에 진한 놈은 죽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연한 놈을 갖고 오면 됩니다. 이게 lighter doped side의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난 이도 모르겠어요 하면 여기 n분의 1 요 자리에다가요. 그냥 괄호 열고 1 나누기 NA분의 1 더하기 1 나누기 ND분의 1 이거 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n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자리에 네, 뒤집어서 넣으면 되겠죠. 좀 더 복잡해지겠죠. n분의 1이 NA분의 1 더하기 ND분의 1이니까 n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뭐 식이 좀 복잡해지긴 하나 항상 PN 다이오드는 특히 트랜지스터의 그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옥사이드층이 있고 양쪽에 소스 드레인이 있으면 보통 여기가 이제 N 플러스고요. 채널 영역이 P 플러스라서요. 이런 PN 다이오드들이 만들어져서요. 주로 원사이디드 정션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뭐 균일하게 양쪽이 비등비등하게 도핑이 된 다이오드는 진짜로 다이오드로 쓸 목적으로 PN 접합을 만들지 않는 한은 잘 보기 힘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뭐 요 앞 슬라이드 한번 감상하면서 이제 PN 다이오드의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일 때에 대한 일렉트로스태틱 해석했고 그다음에 VA가 0이 아닌 즉 평형이 깨졌을 때 일렉트로스태틱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봤고요. 그걸 바탕으로 오늘 강의 첫 번째 파트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정성적으로 왜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우세하게 지배적으로 흐르느냐에 대한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했으면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입니다. 본 경기입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보통은 PN 다이오드를 공부하다가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이거 난 모르겠다, 못 추적하겠다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PN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current flow in a PN junction diode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드 걸었을 때 전류가 왜 콸콸콸 잘 흐르는지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미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뭐 쉽게 이해가 됐었을 겁니다. 문제는 저걸 정량적인 어떤 수학식을 이용해서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관계를 한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내가 인가한 전압 VA의 어떤 함수 관계인지를 찾아내고 싶은 거죠. 물론 우리 MS 다이오드 공부할 때 그 결론은 뭐 saturation current exponential에 내가 인가한 전압을 더멀 볼티지 게이트 오버 Q로 나누고 빼기 1에서 괄호 닫으면 되는 뭐 슬라이드 한 2장에 걸쳐서 굉장히 그냥 빠르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 모조로티 캐리어 디바이스이기도 한 MS 다이오드는 뭐 쉽게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풀어냈었는데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다이오드 이퀘이션은요, 꽤나 복잡합니다. 들어보면 더 복잡하다는 걸 느끼겠지만 일단은 뭐 오늘 어차피 남은 시간 동안 다 진도는 못 나가겠지만 목요일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어서 결국은 최종 모습은 이걸 겁니다. PN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관계도요, I와 VA 요 관계는요, 이런 포맷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더멀 볼티지, KT 오버 Q,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있는데 요 세츄레이션 커런트에 들어가는 성분이 아마 디퓨전 랭스도 들어가고 넷 도핑 컨센트레이션도 들어가고요. 뭐 유산균 배곡도 들어가고 뭐 단면적도 들어가고 단위 전해량도 들어가고 뭐 온갖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 그냥 복잡하니까 퉁쳐서 세츄레이션 커런트라 쓰고 뒤에는 엑스포넨셜 함수로 튀어나올 겁니다. 자, 이제 그 출발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쫓아오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추천하기를 오늘 수업은 다는 못하지만 목요일 수업을 위해서 미리 한번 PN 다이오드의 전류전압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적어도 강의 노트라도 한번 보면서 내용의 흐름을 예습을 꼭 하고 오기를 추천합니다. 나는 한번 학기 초에 얘기했겠지만 대학 시절에 모든 전공국 교과목에 단 30분이라도 먼저 강의 노트도 보고 책도 제목이라도 먼저 스키밍하면서 읽으면서 훑어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내 나름의 상상을 펼쳤습니다. 그게 공부하는데 무지하게 도움되더라고요. 2시간 복습하는 것보다요. 10분 예습하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습을 하고 오면 수업 시간이 재밌어요. 그 다음 내용이 대충 뭐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훨씬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꼭 해라라는 얘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이제 출발합시다. 한 10분 남았는데요. 자,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전류 흐름 이제 이해할 겁니다. 읽어보면 포워드 바이어스 VA가 인가되었을 때 어떻게 전류가 넘어가는지는 앞서 얘기했는데요. 여기 작성된 문장을 읽어보면 정션을 질러서 확산이 되는데요. 그 확산에 대한 장벽, 전압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저기 의미하는 바가 얘죠, 얘. 이 전압 장벽이라는 게 생겨 있잖아요. QVBI. 생겨 있는데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그게 QVBI 빼기 VA로 줄어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reduced 되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소수 캐리어가 주입이 되어서요. 어디 속으로 쿼자이 뉴트럴 영역으로 이때 이 복수형을 써서 영어 문장 하나 가지고 P형에서 N형 가는 놈, N형에서 P형 가는 놈을 한 번에 다 표현한 영어 문장인데요. 하나씩 뜯어봅시다. 그리고 일단 요 얘기부터 합시다. 소수 캐리어가 쿼자이 뉴트럴 영역으로 넘어간대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입이 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요.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인젝션 과정이에요. 뭐 주사를 놓을 때도 인젝션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P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뭐예요? 소수 캐리어죠. 네. 자, 그래서 소수 캐리어가 인젝티드 됐대요. 근데 into 어디라고 했죠? 네. 여기를 우리 뭐라고 표현했죠? 쿼자인 뉴트럴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장이 거의 0인 지점이죠. 내가 양쪽에 인가한 전압은 요 정션에 뭐 V 정션이라고 하면 이게 거의 사실상 내가 인간 전압 VA를 다 먹는 곳이죠. 그래서 쿼자인 뉴트럴 영역에는 전압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겠으나 엄밀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전압차가 거의 0이니까 당연히 전기장도 거의 0일 겁니다. 자, 그런 영역을 쿼자인 뉴트럴한 영역이라고 했고 소수 캐리어가 일렉트론이 인젝티드 되어서 가게 되죠. 그때 넘어가야 되는 포텐셜 베리어 이 확산이죠. 확산 농도가 여기는 높고 여기 낮잖아요. 이게 N형이잖아요. N형에 전자 많잖아요. 디퓨전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갈 때 그 느끼는 에너지 장벽은 QVBI에서 QVBI 빼기 VA로 내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얼마나 세게 걸어주느냐 실험할 때 이 전압값을 얼마나 오른쪽으로 당겨가면서 실험하느냐에 의해서 확산의 양도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쫓아왔을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하고 포워드 걸었을 때 평형 대비 어떻게 바뀌는구나 이해를 했는데 이 수식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예습을 하다 보면 저도
이건 뭘까? 뭐 모르겠다. 일단 나중에 수업 시간 들어보지 뭐 이렇게 하고 급할 때는 하고요. 좀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요. 이게 뭘까 하고 교과서도 열어서 미리 읽어보고 학습을 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 델타 NP는 도대체 뭐냐? 일단 이 첨자, 서브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첨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는데 뒤에 슬라이드에 한 번 더 나오긴 한데 미리 얘기할게요. 요거는 어, 저기 P형 반도체냐, N형 반도체냐, 그 물질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델타 NP라고 하면 이거 P형 반도체 안에서 델타 N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델타 N이라 썼으면 N형 반도체 안에서 델타 N입니다. 뭐 결국 첨자는 지금 PN 다이오드 공부하니까 P 아니면 N이겠죠. 네, 맞습니다. 물론 뭐 하나 더 굳이 붙인다면 평형을 표시하는 not이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으면 델타 NP not 뭐 이런 표현도 뒤에 나타날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걸 아마 공부를 한 학생은 알 겁니다. 이게 델타는 우리 델타 P, 아니, 델타 N, 델타 P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앞에서 학습했잖아요. 델타 N은 전자의 농도를 평형 상태에서 빼는 거죠. 즉 평형일 때 전자 농도랑 안 평형일 때 전자 농도의 차이를 델타 N, 즉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 델타 N일 수도 있고 델타 P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델타의 표현들을 excess carrier concentration 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NP가 0보다 크다? P형 사이드 쪽에 전자 농도의 변화량이죠. N 빼기 N 낫. 이걸 P로 표현, NP 빼기 P 사이드 쪽에 요게 0보다 크다 이 얘기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P형 반도체 쪽에 소수 캐리어인 전자 농도가 평형일 때 P형 반도체 안의 전자 농도랑 평형이 아닐 때 안 썼으니까 P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인데요. 앞에 벤 다이어그램 돌아가 보면 여기 평형일 때 여기에 NP not 값 있죠. 뭐 이거는 매스 섹션 룰을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이게 NA가 뭐 10의 18승이면 얘는 10의 2승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VA가 0보다 커져서요. 이게 와장창 넘어왔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전자는 더 많아지겠죠? 그게 NP고 여기 하나 있는 건 NP 낫이고요. 그 둘의 차이 값이요. 델타 NP는 NP에서 NP 낫을 뺀 건데 이게 이제 0보다 커지는 상황. 왜 0보다 커지죠?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니까 NP가 평형일 때보다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델타 NP가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 그게 뒤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델타 NP가 0보다 크다라는 저 한 줄 이게 의미하는 바는 소스 캐리어 특별히 어디죠? 저기 일렉트론 인 엔사이드라고 할까요? 근데 이거 오리지널리죠. 오리지널리 일렉트론 인 엔사이드에 있던 놈이 인젝티드해서 쿼자 뉴트럴 영역인 P 사이드죠. P 사이드의 쿼자 뉴트럴 영역 안으로 주입이 된 거죠. 자, 하나 얘기했어요. 하나. 여기 복수형을 썼잖아요. 그럼 반대편이겠죠. 자, 반대편 또 보러 갑시다. 이겠죠. 포워드를 걸면 여기 있던 놈이 이쪽으로 포텐셜 장벽이 낮아져서 원래 있던 이렇게 낮아지고 홀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왔을 때 원래 여기 N 사이드예요. N형 반도체에 있던 소수 캐리어인 PN. 그다음 여기도 N형 반도체인데 여기 있던 요건 평형 상태니까 PN not. 원래 요만큼 있는데 그죠? 요 하나 있는데 얘가 와장창 넘어와서 여기 뽀글뽀글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PN이 당연히 PN not보다 크겠죠. 자, 고로 델타 PN은 뭐예요? PN에서 PN not을 뺀 거고 당연히 0보다 클 겁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걸어서 넘겼으니까요. 인젝션 시키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P 사이드에서 N 사이드 넘어가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쓰기 위해서요. 소수 캐리어 이제 이해될 겁니다.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들어와서 P형에 있는 주입된 전자니까 소수 캐리어죠. 그놈이 주입이 됐어요. 어디로요? P형 쪽에 쿼자 인출 영역으로요. 그다음 또 하나 S를 위해서 또 하나 더 갑시다. 그럼 P형에 있던 홀은 원래 머저리티 캐리어였어요. 근데 포워드 바이어스 걸어서 저쪽으로 넘겼어요. N형으로. N형에 넘어온 홀은 어쨌든 소수 캐리어예요. 마이너티 캐리어죠. 그놈이 주입이 됐죠. 어디로요? N형 쪽에 쿼자 인출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얘 어디 갔냐? 얘죠. N형 쪽으로 들어온 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 있던 홀이 넘어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넥스트 스텝은 뭡니까? 넘어가기만 하면 끝입니까? 이렇게 해서 0보다 크게 걸었는데 홀을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요. 농도차에 의해서 왔어요. 얘가 이제 델타 PN이에요. 0보다 커요. 그 다음 어떻게 된대요? 여기에 제일 많은 게 전자예요. N형 반도체니까요. 그 전자랑 얘랑 만나서 리컴비네이션 돼서 사라질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일 거예요. 여기를 x 이퀄 xn이라고 합시다. 넘어가서 이 공필축 가운데 있다고 넘어가야 되니까 xn은 넘어갔겠죠. 자, 넘어와서 여기를 이제 뭐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값이라고 합시다. 이거 소수 캐리어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일정 정도 넘어왔을 거예요. 뭐 이것도 좀 전류라고 쓰지 말고 일단 델타 PN이라고 합시다. 자, 넘어왔으면 그럼 요 값을 델타가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씁시다. PN이라고 합시다. Y축을. 그러면 PN 낫은 정해져 있는 값이겠죠. 왜냐하면은 이 N사이드의 도핑 농도 ND에 의해서 그럼 얘는 굳이 쓰자면 NI 제곱 ND분의 NI 제곱의 값일 거예요. 요거는 ND분의 NI 제곱. 몇 섹션로예요? 몇 섹션. 소수 캐리어의 농도랑 다수 캐리어의 농도의 곱은 일정하다. 요 값은 정해질 거예요. 그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PN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홀 농도가 과연 계속 끝까지 X 저 멀리 이 쿼자 윤철 영역 저 오른쪽 저 멀리 여기에서도 과연 주입이 된 홀이 죽지 않고 리컴비네이션 없이 여기까지 과연 올까? 솔직히 안 올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가운데 전자가 있으니까 죽을 거잖아요. 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이 정도 델타 PN X 이퀄 0인 지점에서 이만큼의 갭은 유지하겠지만 점점 그 값이 줄어들어서 결국 어디까지 갈 거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무한대까지 쭉 뻗어 있다고만 가정하면 결국은 PN은 PN 낫을 향해 수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시를 하면 델타 PN은 결국은 0을 향해 수렴하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N형 반도체의 이 물리적인 거리, QNR 영역의 물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길게 설계되느냐는 또 다른 이슈겠죠.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디퓨전 랭스 이거 홀이죠 홀 LP하고요. 이 쿼저 뉴트럴 영역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할까요? 이 둘의 차이가 누가 더 크냐? 이거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디퓨전 랭스라는 건 소수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가 무지 많은 그 공간에서 죽지 않고 리컴비네이션 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디퓨전 랭스라고 했는데요. 그 디퓨전 평균적인 거리가 이 QNR 영역의 길이가 무한대로 충분히 길다. 뭐 예를 들어 LQNR이 뭐 100 곱하기 LP 정도로 100배 이상 길게 설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알잖아요. 디퓨전 랭스 한 칸 갈 때마다 앞에 뭐 수업의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했던 원 디퓨전 랭스 갈 때마다 원래의 액세스 캐리어 농도가 2분의 1, 엑스포넨셜 분의 1요. 2분의 1씩 감소된다라고 학습했잖아요. 예전 문제에도 있었고요. 그럼 2분의 1에 100승하면 돼요. 이 경우에 이 정도로 길게 QNR 영역을 뽑아주면 2분의 1의 100승만큼 농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3의 100승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거의 0이죠. 근데 거꾸로요. 이렇게도 설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LP를 LQNR보다 길게요? 그러면 원 디퓨전 랭스도 채 안 되는 영역을 홀이 이걸 관통해 간다는 거는 대다수의 홀들이 리컴비네이션 되지 않고 살아서 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어디에 등장할 거냐면 PN 접합을 확장한 PNP 접합에 나올 겁니다. 이때 이 N형 반도체의 위스를요. 뭐 이거는 공필중의 위스는 아닙니다. 굉장히 좁게 설계해요. 누구보다요? LP보다 좁게 설계하기만 하면 여기 있던 홀이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이게요, 바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원리입니다. PN 다이오드 공부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BJT로 넘어갈 건데요. 뭐 이번 학기에는 못하겠지만 남학생인 경우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면 다시 듣겠지만 어쨌건 자연스럽게 PN 접합을 확장해서 PNP를 만들면 저게 우리가 원하는 트랜지스터가 되고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반도체 집적 회로를 지배했던 단위 부품 소자 바로 BJT였습니다. PMP. 저런 것들 이제 회로 표시로 뭐 요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일단 합시다. 자, 이 얘기했죠. 그래서 소수 캐리어가요. PN에서
홀이 넘어왔어요. 이렇게 갈 때 디퓨전 돼요. in 어디요? QNR 영역이요. 근데 콤마 찍고 동사 원형 ing 어떻게 뭐뭐 하면서 얘가요. 이 주어. 얘가 어떻게 하면서 간다고요? 모조리티 캐리어랑 리컴비네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랑 하나 만나서 홀 하나 죽고 또 그 뒤에 있던 놈 좀 럭키하게 살아갔는데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랑 만나서 또 죽고 뭐 그러면서 꾸역꾸역 가기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오면 뭐합니까? 여기 홀이 많은데 하나 죽고 또 뭐 다행히 죽지 않고 좀 갔지만 또 여기 있던 홀이랑 죽고 그래도 살아있던 놈은 끝까지 가긴 갈 겁니다. 뭐 이런 운동을 한다. 언제요? 홀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었더니 홀이 주입되고 그놈이 끝까지 가긴 가는데 요때의 과정은 리컴비네이션을 동반하면서 확산이 될 겁니다. 요때 필요한 방정식이 이런 홀의 움직임이요. P에 있던 홀이 N형으로 넘어와서 요 디퓨전 되면서 간다. 요거 앞서 공부했던 게 바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앞에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부터 이렇게 좁혀서 들어왔던 세컨드 오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뒤에서 풀 겁니다. 자, 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포워드 바이어스 걸면 PN 다이오드의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리버스 바이어스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일단 포워드 바이어스만 일단 이해를 할 거니까요. 깊이 있게. 자, 여기까지 왔고 이게 소수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하고 연결되겠구나. 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커런트 덴서티가 어떻게 전자나 홀 성분이 어떻고 그 얘기로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온라인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